진주시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3년 전 개발한 공공배달의 배달의 진주. 광고비와 이점비가 없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혜택으로 내걸었지만 최근 일평균 주문 건수가 300건에도 못 미치는 등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군 악양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젊은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악양면에서의 인구 유출을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발생 현황과 대응책들 짚어봅니다. 진주 지역학 연구자들이 서로의 발굴 자료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보 교환을 통해 진주 지역 근대사 연구에 새로운 접근 방향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는 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광복절의 의미를 김상희 경남 서부보훈지청장 초청해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진주시에서는 3년 전 공공배달의 배달의 진주를 출시했습니다. 광고비와 이점비가 없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혜택으로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일평균 주문 건수가 270건에 그치는 등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배달앱 통합을 시사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비대면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배달앱 이용이 크게 증가했던 지난 2021년. 진주시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감내하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와 띵똥을 출시했습니다. 이 중 띵똥이 운영사 폐업으로 1년도 안 돼 문을 닫아 배달의 진주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보다 최대 10%포인트 저렴한 2%의 수수료 등의 혜택을 주며 현재까지 1,200여 개의 가맹점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난달 28일 기준 일평균 주문 건수가 270여 건에 그치며 손익분기점인 일평균 2,000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마찬가지. 같은 시기 누적 매출은 16억여 원으로 일평균 매출이 76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작은 시장 속에서 수수료도 낮아 매년 2억 5천에서 3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입장. 지자체 공공배달앱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장 오는 12월로 다가온 운영계약 갱신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공공배달앱 전체가 이게 차지하는 한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켓 시가가 작다 보니까 이게 각자 이렇게 도생해서는 안 되고 전국 공공배달앱을 하나의 배달앱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진주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진주사랑 상품권 결제 시 5% 캐시백을 주는 등 올해 배달의 진주 홍보에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활성화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민간 배달업체의 수수료 인상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요즘. 기댈 곳이 되져야 할 공공배달앱 운영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네, 이 소식 취재한 김현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최근 한 민간 배달앱 업체가 배달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뜩이나 경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중개 수수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현재 국내 대형 민간 배달앱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중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9.8%로 가장 높고요. 최근 요금 인하를 단행한 요기요가 9.7%로 뒤를 잇습니다. 배달의 진주와 비교하면 모두 7%포인트 넘게 높습니다. 수치로만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수수료가 9.8%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2만 원을 받고 치킨을 한 마리 팔면 결제 수수료 등을 다 떼고 14,000원가량이 남습니다. 예. 이 매장 장사보다 6,000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배달 수수료 문제가 매번 반복돼 왔던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나온 게 배달의 진주 같은 공공 배달 앱인데 근데 실적이 좋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경남의 공공배달앱은 모두 6개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 중 먹개비를 제외하고 모두 가맹점이 2,000곳이 안 되는데요.
심지어 창원의 공공배달앱 누비고의 경우 올해 가맹점이 1,000곳 가까이 줄면서 창원 지역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17,000여 곳 중 10% 수준입니다. 진주시와 비슷한 시기 출시한 배달 양산이 이 중 그나마 실적이 양호한데요. 이용자가 유일하게 10만 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도 2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역사랑 카드 안에 인앱 형태로 구축한 게 효과를 본 건데 역시 가맹점 수가 부족한 점 등은 한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공공 배달앱의 실적이 부족한 이유, 부진한 이유 무엇입니까? 지난 202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외식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점주들이 공공 배달앱의 문제로 낮은 인지도를 꼽았습니다. 민간 배달앱이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에서는 홍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많아도 몇십억 원 규모로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민간 배달앱에 비해 시스템이 불편해 소비자와 점주 모두 사용을 꺼리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배달의 진주의 경우 배달 대행업체와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에 대한 자영업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달의 진주 가맹점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배민원이나 요기요나 쿠팡 같은 경우는 다 연동이 되는데 이게 진주 배달 같은 게 연동이 안 돼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킥이랑 같이 연동이 돼야 바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바로 킥을 쳐야 되는데. 네, 김 기자, 이 배달의 진주 활성화 대책은 없습니까? 일부 자영업자와 업체 측은 지자체 배달앱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에서 전국으로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공공 배달앱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배달앱으로 시작해 택시 호출과 전통시장 장보기, 대리운전까지 확대하며 가입회원 50만여 명을 유치하고 대구 음식점 절반 가까이가 가맹점으로 등록된 대구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간 배달앱을 견제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만큼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진이 발생해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겠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일직선 모양의 구름. 일본 현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 나타나는 지진운이라며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 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대지진주의보를 발표했는데 그만큼 거대 지진에 대한 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대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서쪽이 아닌 일본의 동쪽이기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하면 일본을 넘어오기는 조금 힘들고 영향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지진의 진동은 느껴지기는 하겠지만요.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겠습니다. 2014년 이후 경남 지역에서는 해마다 규모 2.0 이상 지진이 한 번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경남에서는 8년 만에 규모 3.0 이상 지진이 진주에서 관측됐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신고가 잇따르는 등 지역 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엔 이례적으로 호남 내륙 지역인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지진 대비 대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떨어지는 물건에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안에선 책상처럼 머리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들어가고 야외에선 건물과 담장에 최대한 떨어져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다든지 맨발인 경우에 유리창이 깨지거나 파편에 의해서 발바닥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발을 착용하시고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발생에 따른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 상대동 남강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 여성 안심 귀갓길이 연장 조성됐습니다. 상대동 여성 안심 귀갓길은 진주경찰서가 지정한 약 200m 구역으로
선악 주유소부터 GS25 진주 선악산점까지입니다. 진주시는 기존 안심 기각길이 짧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달 경찰 시민 참여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솔라 등과 고보 조명, 솔라 표지병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련 식품 제조 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위생점검은 성수품 안전관리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밀면 및 냉면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살모넬라 식중독이 유행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2022년 하동군 악양면에 유일했던 사립 어린이집이 폐원을 예고하며 하동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여러 노력 끝에 국공립 하동 악양 어린이집이 지난 13일 문을 열었는데요. 젊은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악양면에서의 인구 유출을 막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넓은 초록의 잔디밭이 가득한 공간. 지난 1999년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구 축지초등학교 부지 한켠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3일 공식 개원을 알린 국공립 하동 악양 어린이집입니다. 하동 악양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합니다. 넓은 잔디밭과 문화예술 공간이 인접한 데다 신축 건물은 지상 1층 약 200제곱미터 규모로 24명의 원학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악양면에 유일했던 사립 어린이집이 원화 감소와 경영난을 이유로 폐원을 통고하자 하동군은 연장 운영을 요청했고 사립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악양 어린이집 개원까지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주사랑 어린이집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연결을 받아서 4명이 계속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어린이집을 지어놨으니까 앞으로 많이 원화 모집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좋은 공간에서 많이 놀이도 하고 산책도 하고. 다만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부지 선정 문제부터 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었지만 하동군은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빠른 추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님 일부 학부모님들과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좋은 장소도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이유로 조금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먼저 어린이집을 개원을 해서 이렇게 누수가 없는 아이 교육에 차질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악양으로 귀촌한 후 최근 아이를 낳은 한 가족에는 특히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폐원이 확정된 사립 어린이집이나 하동읍내의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맡겨야 했던 상황이 타개된 겁니다. 귀촌 3년 차인데 저희가 아이를 여기서 낳았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생겨서 또 집 가까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고 안심이 되네요. 여러 잡음은 있었지만 공식 개원식을 통해 그 시작을 알린 국공립 하동 악양 어린이집. 젊은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악양면에서의 인구 유출을 막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강의 도시 진주. 하지만 진주 지역학 연구자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자료가 부족해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자료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최근 신진 연구자들이 자료를 발굴, 활용한 연구 결과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학을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사라진 근대 진주의 주요 유적지를 추정하고 과거 진주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909년 대안면 이동 소재 진주교회에서 발생한 백정동석 예배 사건. 발표자는 과거 지도를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진주교회가 현재의 대안동이 아닌 봉래동 일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찍혀진 게 1910년이기 때문에 진주교회는 이미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진주교회가 1906년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는, 지금 여기 세워진 건물 말고는 나머지는 다 경작지이기 때문에 진주교회가 있을 만한 장소는 이 안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진주 성도를 통해 대사지 매립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현존하지 않는 응향정의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이날 촉성루 산문 사진과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황폐해진 1951년 진주 사진도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진주 근대 연구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진주 그 자체로 굉장히 독특하고 진주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지역사 연구에서 어떠한 그런 진주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러한 진주의 모습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했는가라는 것들을.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는 보완을 통해 오는 11월 경상국립대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SCS 정성입니다. 산청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2억 원에 돌파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산청군은 올해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이 13일 기준 2억 118만 4천여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했으며 올해 목표액인 2억 원을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는 모두 1,401명이며 이 중 85%가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7일 하동에서 밤나무 방제 작업에 투입됐던 헬기가 추락한 사고 이후 산림청이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작업에 드론을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산림청은 조종사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낮고 방제 비용 또한 헬기의 절반 수준인 드론을 내년부터 밤나무 항공 방제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은 특히 헬기보다 약재 살포 고도도 10m가량 더 낮아 방제 효과가 큰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나무 재전순평 항공 방제는 지난해부터 드론 방제 방식으로 완전 전환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일제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8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상희 경남 서부보훈지청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올해로 광복 79주년을 맞았는데요. 8월 15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8월 15일은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주권을 회복한 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경일입니다. 광복절은 단순한 독립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되찾은 날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이 희생했는데요. 지역민들이 기억하고 기리할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수많은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곳 진주에서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을 소개할까 합니다. 진주의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8일 진주 장날을 시작으로 일어났는데요. 학생, 기생, 또 거린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만세운동이었고요. 약 3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예. 이 만세운동으로 약 400여 명이 검거되었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또 진주 출신 권채근님은 옥중에서 모진 고문으로 1920년에 순국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진주 독립만세운동과 권채근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광복절을 맞아 경남 서부보훈지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광복절 전야인 8월 14일에 진주 평거 야외 무대에서 8.15 빛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광복절 특별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지역 대학생 연합 봉사단과 연계해서 나라사랑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리 지역 독립운동 현충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광복절을 맞아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겨보시고 또 경남 서부보훈지청에서 추진하는 보훈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준비한 이번 대담을 통해 8월 15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금요일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보이며 쾌청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산청은 오전에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4,023도, 하동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과 제주에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다섯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16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5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종일 흐리다가 일요일에 다시 맑아지겠고 월요일부터 다시 흐려지며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압계 변화에 따라 비 소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